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338쪽 갈고리 골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고리 골자는 밑에 끝이 갈고리처럼 휘어져서 갈고리 골이라고 하고 부수한 자로 다른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일사체처럼 어떤 글자를 꿰뚫는 데만 쓰이고 있습니다. 뚫을 골자와 같이 어떤 글자 중앙을 꿰뚫는 데 쓰이고 있는 글자가 갈고리 골자이고, 일사자는 갑골문을 잘 보면 일사자 갑골문이나 역사사자의 갑골문이나 관리리자의 갑골문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여금사 불일사자도 소전 모양은 같고 금문까지도 같은데, 다만 이 사자에만 옛날에는 소전록이 금문에는 이와 같이 거를 척자가 들어가서 어디를 가게 했던 벼슬을 나타내서 사신보내다 라는 뜻으로 썼던 글자이지만, 소전에 오면서 사람 인자로 변해서 사람의 주안점을 둬서 보내는 사람, 파견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불일사, 하여금사라고 쓰이는 글자까지도 일사, 역사사, 관리리, 하여금사자까지 옛 갑골문은 모양이 같습니다. 아무튼 일사자는 관리, 뭔가를 하게 하다, 손으로 뭔가 잡고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관리,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면 일사, 역사사, 관리리, 하여금사자는 같은 모양의 같은 뜻의 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율자는 우리가 흔히 붓을 손으로 이와 같이 붓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알고 있는 글자입니다. 쉽게 갑굴문이나 금문 모양도 보면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양이 정확히 잘 나타나 있는 글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율자는 분율, 세울률로 보아야 됩니다. 나루진자를 보면 이와 같이 금문에는 앞에 물이 있고 옆에 세추자 모양이 있습니다. 세추자가 있고 밑에는 배 모양입니다. 배 모양. 그래서 물가에 배우에 새가 앉아있는 모양인데, 나루진자라고 하는데 물가에 정박하고 있는 배우에 새가 앉아있는 모양을 나루진자로 썼다가 소전에 오면서 아니면 금문에, 늦은 금문에 보면 분율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소전에 보면 분율자가 이와 같이 보이고 밑에 터럭산변처럼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분율자와 터럭산변까지 있는 글자를 부초로 꾸밀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고문에 보면 다시 배주자가 있고 물이 있고 세주자가 있는 모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루진자는 이와 같이 나루진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꼭 붓이라고 보기보다는, 분율자는 붓처럼 세워서 잡아야지 쓸 수 있는 도구, 즉 특히 노나 이렇게 배를 젓는 노나 상하대처럼 수면에 직각으로 세워야지 물이 저어지는 노나 상하대까지도 분율자처럼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율자가 보이는 글자는 분율은 당연하게 붓은 붓이겠지만 나머지 세워서 잡는 도구를 나타낼 때 분율자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분율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분율, 나루진자, 물가에 물에 대는 나루를 뜻하고, 비롯할 조자는 뭔가 세워서 문을 쳐서 여는 도구, 처음에 문을 열다 라는 뜻으로 조자를 쓰고, 법칙률자는 붓이라기보다는 노라고 봐서 거를 척자가 있기 때문에 노를 법칙대로 일정하게 저어야 나아가기 때문에 법칙률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기타, 부필, 글서는 분율이 맞겠고, 낮주자는 아침 단자가 있어서 아침 해가 뜨는 것부터 경계를 그어서 낮이다 라고 보면서 낮주, 그림화자가 그림휙, 그을획, 그림화 두 가지로 쓰였는데, 후대는 한 글자가 두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나중에 칼도자를 더해서 그을획자를 단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타, 늘어놓을사, 방사할사, 분율자가 있고 긴장자가 붙어서 길게 늘어놓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여기저기 도구를 길게 늘어뜨려 놓은 것을 사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달 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자는 이와 같이 달 진자는 그런 명자가 있는데 왜 잘못 쓰면 분율자처럼 쓰이기 쉬운 글자입니다. 하지만 분율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획이 하나가 있는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소를 잡고 찌꺼기가 있는 그릇을 다 씻는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게 손과 부지깽이 같은 거, 새우 삶는 부지깽이를 들고 그릇에 남아있는 불씨를 다 꺼서 없애는 거다라고 보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손을 뜻하는 글자가 있고, 이와 같이 있는 글자는 손, 제주, 접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잘 보이지 않고 쓰이지도 않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달 진자를 쓸 때 잘못 써서 이와 같이 분율자를 다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면 한 획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글자입니다. 틀리기 쉬운 글자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달 진자는, 다시 얘기해서 달 진자는 손으로 그릇에 남아있는 불씨를, 부지깽이 같은 걸 잡고 불씨를 다 꺼서 없앤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자를 배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자를 공용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진태하 박사가 많이 주장했던 학설인데 믿을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세울건자는 잘 보면 이와 같이 옛날에는 거를 척자에 발이 있어서 가다라는 뜻과 여기 세워 있다, 부다고는 관계가 없고 아까처럼 노를 저어서 나아가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노를 세워서 조금씩 나아가기 때문에 세울 건자는 노와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소전 모양을 봤기 때문에 조정해서 법을 세운다 그랬는데, 이와 같이 한자는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연결돼서 나오지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어떤 전설과 관계돼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노를 저어서 그냥 가는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학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저으면서 노를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울 건자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달 진자를 따르는 글자는 불탄 끝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릇에 잔불을 정리하다 보면 불의 끝이 타기 때문에 불탄 끝신이라고 하고, 세울 건자는 굳셀 건, 노를 젓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세서 굳세다, 힘줄이 보인다, 힘줄건, 자물쇠건, 문빗장건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는 분율자가 볼 수 있지만 아무리 보아도 분율자 모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율자 모양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붓이 아니라 손으로 바늘 같은 형태를 잡고 있는 모양을 상아떼, 특히 노가 아니라 상아떼를 잡고 있는 모양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연못연자가 있는데, 연못연자는 연못을 그리고 사방을 그리고 가운데 물을 그려서 연못 모양을 그린 글자가 연못연자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글자가 한자가 있긴 있는데 사전에도 잘 보이지 않고 찾기가 어려운 글자인데, 이 연못연자의 옛 소전 모양, 옛 혹체 모양은 이 글자를 찾으려면 부수가 삼수변에 있습니다. 물수에 있기 때문에 물수가 보이지 않아서 이 글자의 부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연못 모양을 그린 글자고, 연못 위에 이와 같이 손으로 뭘 잡고 깊은 연못을 조심스럽게 가는 데서 엄숙할 숙이 됩니다. 엄숙할 숙. 그래서 이 밑에가 연못 모양인지를 몰랐을 때는 상아떼를 잡고 깊은 연못을 건너가지만, 옛날 사람들은 손으로 바늘을 잡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조심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던 글자입니다. 한자다를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엄숙할 숙입니다. 숙 나무 줄지얼 설소, 수놓을소, 쓸쓸할소, 퉁소소. 이 숙자는 소 발음이 많은데 휘파람 불소 등의 글자 등이 쓰이고,
물 깊고 넓은 윤자는 큰 대자를 더해서 사람 이름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보통 때는 쓰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